안녕하세요, 똥물리의 에디입니다. CES 2026에서 AMD 신제품 하나가 공개되었죠. 바로 라이젠 7 9850X3D입니다. 기존 98X3D와 동일한 폼팩터를 유지하면서도 클럭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개쩌는 CPU인데요. AMD 설명에 따르면 인텔 285K 대비 최대 60% 더 높은 게임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새롭게 X3D PC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분들에게는 즐거운 소식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출시하는 이 9850X3D에 맞춤 저격한 메인보드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기가바이트 X870E 어로스 엘리트 X3D 아이스. 화이트 PC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X870 어로스 엘리트 보드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체적인 퀄리티와 체급은 확 끌어올린 제품이죠. 게다가 X3D CPU를 위한 X3D 터보 모드 2가 적용되어서 이 CPU 성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그럼 디자인부터 살펴보면은 보드 전반적으로 화이트 색채감이 좀 더 강해졌습니다. 특히나 하단 쪽에 통짜 아머를 사용해서 통일감을 더욱 상승시켰죠. 이 엘리트가 등급상 중상에 위치한 제품인데, 언뜻 보면 어로스 마스터와 별반 차이가 없는 외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왼쪽에는 8+8핀 파워 커넥터가 있고, 반대쪽에는 PWM 커넥터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거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대다수의 메인보드들은 사원의 구슬 조각 마냥 이 PWM 포트들이 사방팔방 다 흩어져 있는데, 새로운 X3D 보드에서는 여기 한 곳에 싹 다 모여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선정리하기도 쉽고, 추후 쿨링팬이나 허브에 문제가 생겨도 금방 파악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듭니다. 예전부터 말했지만 빅바가 이런 거 정말 잘하죠. 그리고 아래쪽에 8핀 PCI 단자도 보이는데,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보면은 케이스 전면 포트에 USB-C 거의 다 달려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최대 65W 출력을 공급시켜줄 수 있는 포트입니다. 자주 쓰지는 않지만 급할 때 꽂기만 하면 되니까 은근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앙부에는 PCI 슬롯과 SSD 슬롯이 위치해 있는데, 요거는 조금 할 말이 많아서 분해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옆면으로 보면은 각종 포트들이 쏙쏙 박혀 있는데, USB-A 포트뿐만 아니라 USB-C 포트도 3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 USB-4는 2개나 들어가 있네요. 저처럼 주변 기기를 많이 꽂는 분들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겠네요. 게다가 제가 예전에도 말하긴 했는데, 요 상단에 달린 버튼들 높낮이 차이를 뒀습니다. 자주 누르게 되는, 그리고 쉽게 눌러야 하는 항목은 살짝 위로 솟아 있고요, 쉽게 누르면 안 되는 버튼들은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되게 사소한 건데 은근히 감동을 주는 요소라 빅바 칭찬해주고 싶네요. 뿐만 아니라 후면에도 백플레이트를 아주 큼직하게 넣어줬는데, 이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해를 통해서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분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전원부 부분으로서 16+2+2 페이지로 X870 어로스 엘리트와 구성 자체는 동일하지만 페이지당 용량이 80A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공급 안정성도 더 강화가 되었다는 소리죠. 지금 루머로 9950X3D2라는 최상위 모델 출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원부 업그레이드는 환영할 만하죠. 밑으로 내려오면 M.2 슬롯 구성이 5.0 2개, 4.0 2개입니다. 특히 이 5.0 슬롯은 M.2 이지 플렉스 디자인이 적용되어서 SSD가 방열판에 더 강하게 밀착되도록 돕습니다. 다만 기존 구성이 5.0 3개였던 거를 생각하면은 겉보기엔 살짝 너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PCI 레인 공유 이슈 때문에 사실상 5.0 슬롯을 제대로 쓰기 어려웠죠. 이번 구성에서는 그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일부는 USB4와 레인을 공유하긴 하지만 어디에 성능을 몰아줄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고요. 게다가 두 번째 PCI 5.0 슬롯 요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스펙 숫자보다 실용성을 더 챙긴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픽카드 PCI 슬롯은 기존과 동일하게 5.0 1개, 4.0 1개, 그리고 3.0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듀얼 오리 구성도 문제가 없도록 간격을 상당히 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게 된 건데, 이 후면 백플레이트에도 서머 패드가 아주 잘 부착이 되어 있네요. 솔직히 말하면 엘리트급이면 중상급 라인이다 보니까 이건 그냥 겉멋으로 넣은 요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의외였습니다. 덕분에 전원부나 칩셋 쪽 온도 제어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네요.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의 유저 친화적인 접근은 지금 대만 3사 중에서 요 기가바이트가 확실히 가장 적극적입니다. 게다가 특유의 이지 시그니처 기능도 이제는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드 곳곳에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편의성만큼이나 성능도 잘 따라와 주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시스템 사양은 보시는 것처럼 9950X3D 기반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작업과 게이밍 환경에서의 부스트 쿨러 보시는 것처럼 양호하고요. 전원온도 역시 평균 48도 정도,
최고 온도도 53도 수준이죠. 전원부에 확실히 신경을 쓴 탓인지 9950X3를 사용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네요. 저장 장치 슬롯도 속도 조화 없이 양호한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편의성만큼이나 제품 자체의 성능도 실망시키지 않는 결과였네요. 그렇다면 이 제품의 단점은 없었을까요? 딱 하나, 가격입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시점에는 정확한 국내 가격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 보드를 제외한, 그러니까 X3로 리뉴얼된 그런 보드들로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20%에서 40% 정도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죠. 예상하자면은 40만원 중반이나 50만원 초반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가격이긴 합니다. 물론 구성만 놓고 보면은 기존 X870 이 보드들처럼 전원부도 업그레이드 됐고 USB 포트 개수나 종류도 더 다양해졌죠. 게다가 레인 공유 이슈도 이전보다 훨씬 더 실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면 가격이 오른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아니지. 이렇게 하나둘씩 납득하기 시작하면은 5090이 그 가격인 것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편의성을 챙기면서 이렇게 깔끔한 화이트 톤까지 갖춘 보드는 사실 대체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다만 요즘처럼 시장이 전체적으로 얼어붙은 시기에는 신제품이라고 해서 무작정 구매하기보단 정말 내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가격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가바이트 X870E 어루스 엘리트 X3D 아이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궁금하신 점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상 저는 똥물리의 에디였습니다. 빠이!